자,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자, 노트 한번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제가 횡령죄 처음 시간에 요거 설명한 적 있었죠? 법률상의 지배. 그쵸? 여기서 A가 요 부동산 실소유자입니다. 실소유자입니다. 여러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B에게 찾아가서 야, 너 명의 좀 빌려줄래? 그쵸? 그래서 내가 딴 건물이 있는데 요 딴 건물을 네 명의로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B가 승낙하죠. 그쵸? 승낙해서 명의를 빌려줍니다. 이 B가 A에게 명의 빌려준다고요. 라고 하면 원래 토지나 건물이 A 명의였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여기 A 명의였었던 것을 B가 명의를 빌려주니까요. B 명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B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토지나 건물은 타인 소유, 즉 A 거지만 명의상으로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제3자에게 이것을 A 동의받지 않고 임의 처분하면, 즉 멋대로 팔아먹으면 이것이 횡령죄가 될까 이 말입니다. 될까 안 될까? 그쵸? 근데 이거 보호해준다고 안 보호해준다고요? 즉 A와 B 사이에 A가 찾아가서 야, 네 명의 좀 빌려줄래? 라고 했을 때 자기 실제 재산을 숨기는 거잖아요. 숨기는 것을 국가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이러한 명신탁 약정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법 보호를 못 받아요. 법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 B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비록 A 거지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토지나 건물을 팔아먹어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A, 너가 하려면 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A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을 맺겠지만 법이 보호를 안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B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종중이라든지 문중 땅들 있죠. 문중 땅 또는 배우자끼리 하는 이 명의신탁, 명의를 빌려주고 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법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종중원이 팔아먹거나 배우자가 타박 모르게 팔아먹거나 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를 해주는 것은 종중하고 배우자 그리고 종교단체, 최근에 이제 신설됐죠.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고, 왜? 법보호를 받으니까. 그 외의 것은 법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에 와보시면, 자, 이 명신탁 법리를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좀 깁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실법이라 합니다. 부실법. 여기 보면 이제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뭔지, 신탁자 나와 있고 수탁자 나와 있는데, 다시 노트를 보시면 여기 이 토지나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실제 소유자가 A라고 했잖아요. 그치? 실제 소유자가 A라 했습니다. 이 A를 뭐라 하냐, 누구라고 하냐면 신탁자래, 신탁자. 다시 가보시면 요 신탁자가 여기 보시면 나와있지, 실권리자다, 실제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있죠. 여기서는 B죠. B가 명의를 빌려주죠. 이 사람을 수탁자랍니다. 수탁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수탁자는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신탁자, 명의 빌려주는 자는 수탁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두시고, 그리고 3조를 가보면 누구든지 이런 약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약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설령 이런 약정을 했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또 이런 약정도 무효고요. 이 약정에 기해서 등기했잖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물권 변동이라 합니다.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 약정을 채권적 효력이라 하고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물권적 효력이라 하는데 둘 다 무효입니다. 둘 다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되는 거야. 처분했다 할지라도. 근데 유효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잠시 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것이 단서입니다. 그래서 4조 2항은 좀 알아두세요. 4조 2항 같은 게 원래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법이 무효라 했는데 분명히 무효라 했지? 무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처벌받아. 형사처벌받습니다. 그래서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을 위반한 신탁자나 수탁자 이런 위반한 나와 있지? 신탁자나 수탁자는 처벌된다. 형사처벌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다만 예외로 유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8조인데 말씀드렸듯이 종중 나와 있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이제 신설됐죠?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조부터 뭐 7조까지 뭐 12조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들은 다 유효가 되는 거야. 종중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 가보시면 나와 있지 여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법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요 종중원이 또는 배우자가 종교에 소속된 교인들이 이걸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교재에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지 횡령죄 된다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명신탁을 볼 텐데 명신탁의 종류가 많아요. 일단 개념부터 볼까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 실소유자가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신탁약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까 말까 그 얘기입니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횡령죄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종중 같은 경우 예외가 되겠지만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자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자간.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부동산 명의신탁 페이지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자간 그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무효라고요. 이런 약정 필기하세요. 자, 필기하십니다. 1번 무효다. 땡땡. 법이 보호해준다? 법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임의처분했다 할지라도 땡땡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했지? 종중 배우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여기는 법이 보호해주죠. 그래서 임의처분하면 횡령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요 1번을 볼 겁니다. 1번을 2번 보는 게 아니고 1번이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2자간 3자간 나오지. 그 밑에도 계약명신탁이라고 나오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 무효를 전제로 해서 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것을 보도록 합니다. 종중 배우자 보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자간을 보면 자, 이자간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봤던 이거. 이겁니다. 이게 이자간이에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여기 A가 있죠. A가 이제 건물이 있어. 건물. 땅이나 건물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A명이라고. A명이. A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데 B한테 가서 야, 네 명의 좀 빌려달라 라고 하니까 야, 알았어요. 내가 명의 빌려줄게요 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약정을 맺습니다. 약정.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이 약정은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법이 보호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 약정은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근데 이 원래 약정을 어떻게 합니까? 약정이 이래. 대내적으로는 내가 소유자이고 외적으로만 네가 소유자다 이런 거야.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외적으로만 네 소유, 신탁자 소유 이런 약정을 맺는다는 거죠. 이게 다 무효라니까. 무효. 이때 B가 보관자가 되죠. 법적으로 보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멋대로 처분하면, 그치? 팔아먹거나 매도 팔아먹거나 또는 은행에 가서 근저당 설정, 담보 잡혀서 대출받거나 뭐 가등기 뭐 등등을 설정받거나 전세권 설정받거나 하면 이것이 횡령이 될까 안 될까? 제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된다 그랬지? 옛날 노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 필기하시고, 물론 이제 개정판 노트 나오면 다 정리해서 나오겠지만 옛날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필기하시면 돼요. 법보호 안 해준다 필기하시고 무효라는 거 필기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X 하시면 돼요. 다시 교정합니다. 자, 읽어보시고 밑에 무효이기 때문에 법보호를 안 해준다. 그래서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최근 판례죠. 위탁관계는 법이 보호해주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명신탁은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 양자가 명신탁이지? 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될까? 결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무효다.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다 무효다.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실명법을 위반했죠. 그쵸? 위반한 이러한 양자가 명신탁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탁자, 신탁자, 네가 하려면 하라 이거지. 응? 네 돈 돈 참 많은 모양인데 법 보호 안 해주니까 명시다 약정 맺든 말든 그 네 손해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꼭 좀 봐두시고. 그래서 색깔을 여기다가 횡령죄 안 된다. 이렇게 양자간. 어쨌든 뭐 3자간이든 뭐든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3자간을 볼까요? 3자간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한 명 더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한 명 더 나오죠. 자, 요 갑이 있어요. 이 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땅 주인이야, 땅 주인, 건물 주인. 이 사람이 요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어요. 그치? 요거 팔려고 내놨다. 그러니까 매도인이야, 매도인. 팔려고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A가 사겠다는 거야, A가 이제 매수인. 내가 사겠다는 거지. 그럼 돈을 주겠지? 돈을 줍니다. A가 갑에게 돈을 줍니다. 내가 사겠다는 거야. 근데 등기를, 원래는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등기를. 이전 등기를 A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A가 받아서 이거를 올라가서 이런 논리로 이자가 명의신탁처럼 이렇게 등기를 넘겨버리면 등기를 내가 받아서 내가 사와서 저 건물을 내가 사와서 내가 이렇게 넘겨버리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잖아. 세금을. 취득세,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저 땅이나 건물 샀다고 취득세. 1년 내에 또 내면 또 중과세 내네. 중과세. 뭐 절반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세금 갖다 낼 일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안 넘겨요. 등기를 안 넘기고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이렇게 쏜다. 바로 쏴버립니다. 등기를. 그렇죠? 이전 등기를 해버린다. 이거지. 왜? 세금 문제 때문에. 물론 이 A하고 B 사이에는 미리 약정을 해놓죠. 둘은 약정을 해놓습니다. 약정한 상태에서 등기를 바로 쏴버린다. 등기를 생략해버립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 절차를 간소화시키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 하고 등장인물이 3명이라서 3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AP 사이에 이런 약정 맺지? 이거 법이 보호해줄까 안 해줄까? 저거 법 보호 안 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 무효지? 이 약정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 적으세요. 이거 옛날 노트라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B만 좋은 일 시켰다니까 B만. 어쨌든 등기가 갑에서 B로 넘어간 등기는 어쩌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B명으로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만 좋은 일을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친구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팔아먹습니다. 제3자인데 팔아먹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죠. 매도했다, 담보 설정했다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횡령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또 X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 다 안 된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 필기하세요. 법보호 안 해준다 필기하시고 화살표 해놓은 거 똑같이 필기하시고 이거 X 치시면 돼요. 다시 오세요. 자, 의 읽어보시고 의 보시게 되면 신탁자가 당사자가 된 겁니다. 누가 당사자가 된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계약명의 신탁이 나오는데 여기는 당사자가 누가 되냐면 수탁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 중간생략 등기 이런 거 안 써줍니다. 이렇게 의의를 쭉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이 계약명의 신탁이다.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 당사자가 누가 되었느냐를 보면 여기는 수탁자고요. 여기는 신탁자예요. 그걸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매도인에게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수탁자가 이걸 임의로 처분했다 할지라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판례 마찬가지로 법이 보호해줘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생략 등기형 같은 경우에는 법이 보호를 안 해줘요. 여전히 소유권 누가 갖고 있다. 법 무효니까 여기 다시 한번 노트 가보세요. 이게 무효라니까 이게. 약정도 무효이고 이게 채권의 효력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효인 거야. 등기도 무효인 거야. 이것도 무효인 거야.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자 누구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지. 자,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가 아닌 거지. 무효인데 그쵸? 무효니까 소유권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신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관자가 아닌 거야. 그쵸? 그런 내용이고.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부수한 위임 약정 전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다 무효.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야. 이것도 없는 거야. 무효니까. 결론 3번. 이런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했을 때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좀 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